가운데 수상작은 11편. 그중에 우리 입선 5편과 가작 3편을 만났고요. 앞으로 이제 우수상 2편과 최우수상 1편이 남은 거죠. 네. 자, 이제 남은 3작품 중에 한 작품 우수상 발표합니다. 2018 여성시대 신춘 편지쇼 우수상. 썩바리 같은 봄에도 썩바리 같은 곳에도 봄은 왔다. 7가족의 첫 집을 쓰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의 정경숙님 축하드립니다. 멀리 완도에서 보내주신 정경숙님의 작품 어떤 집인지 함께 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배달이 안 됩니다. 어메, 뭔 집을 얻어도 이런 썩바리 같은 데 얻었다냐. 애들도 겁나 많음시롱. 썩바리, 전라도 말로 썩어 빠졌다. 한마디로 집이 안 좋단 뜻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날엔 2층 올라올 때쯤부터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야, 먼저 올라가. 아무리 천천히 계단을 올라도 거친 숨소리가 다 들립니다. 아, 이제 2층 올라오고 있구나. 이제 3층이구나. 4층쯤 올라올 때 문을 열어주고 웃습니다.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철포덕 앉거나 다들 그대로 들어 눕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완도읍이라는 주소 명칭과는 다르게 읍에서도 한참 지나 완도타워 올라가는 꼭대기에 있는 언덕 위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집입니다. 오늘도 저는 10살, 8살, 6살, 5살 그리고 11개월 된 아이 5을 줄줄이 앞세워 조심히 내려가, 계단 조심해 해보지만 그래도 계단서 구르기 여러 번 깁스도 해봤어요.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신랑은 도시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시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이 됐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한 시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겠다는 남편을 위해 저는 임신부의 몸으로 새벽 4시에 알람시계 역할을 하고 1차, 2차, 3차 시험까지 임신 8개월 몸으로 같이 다니며 요점 정리 읽어주고 문제 내주며 시험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 애가 태어나고 둘째 돌까지는 4년을 주말부부로 살았어요. 신랑이 일하는 완도에서는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우리 관사 나왔어? 신랑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했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어린애 둘을 데리고 섬마을로 살러 가려니 차라리 주말부부가 더 낫겠다 싶기도 했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같이 모여 살자 마음 먹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신랑이 저희가 살 집을 사진으로 보내왔는데 사진 속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에 신랑 쉬는 날 완도로 향했습니다. 광주에서 2시간 가까이 달려서 간 곳. 밤에 어두움이 내려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짠 냄새로 바닷가의 힘을 알 수가 있었죠. 가족과 함께 살 생각에 들뜬 신랑은 야, 뛸 준비하시고 폴짝 완도다리 건넙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자자, 여기가 완도에서 제일 큰 마트고 여기는 완도 번화가. 신랑 말에 창문을 내렸습니다.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군요. 번화가가 10초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도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여보, 그런데 우리 집 대체 언제 나와? 거의 다 왔어. 남편의 차는 자꾸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아니고 불빛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몸이 먼저 가파른 경사의 위압감을 감지했습니다. 왜 이래? 여기 길 맞아? 차가 수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몸이 저절로 뒤로 밀려나는 경사에 심장이 두근두근. 저는 신랑에게 혹시 우리 어디 팔러 가는 거 아니지? 내려올 때 어떡하려고 계속 올라가? 짠! 다 왔어. 우리 4식구가 살 곳이야.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혔습니다. 어둠 속 자동차 라이트에 비춰진 저희가 살 동네는 TV 속 드라마에서만 보면 사업 망하고 이사 가는 딱 그런 곳이었어요.
시멘트 자국에 페인트 칠 다 벗겨지고 가로등도 없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신랑이 말했습니다. 내가 차문 열어줄게. 집안을 보기도 전에 실망한 저는 아우 됐어 하고 혼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깜짝이야. 저는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때서야 신랑이 왜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경사가 심해서 차문을 열면 닫히고 열면 또 스르륵 저절로 닫혔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놀람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올라가 보자. 뭐? 아니 지금까지 올라와 놓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어디 있다고 또 올라가. 아예 하늘로 올라가자는 소린지 서늘한 기운에 바람소리는 귀곡산장 비슷하게 들리는 곳을 저는 신랑 뒤에 바싹 붙어 따라갔습니다. 자기야, 여기 무장공비 나올 것 같아. 멧돼지도 나올 것 같고. 신랑은 제 말에 빵 터져 웃더군요. 새까맣게 탄 제 마음도 모르는 채요. 계단을 오르는데 1층은 불도 안 켜지고 신랑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겨우겨우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원들이 숙소로 쓰던 방이었다는데 인테리어는 둘째치고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무슨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진동하고 냉동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 안에 있던 생선들이 녹을 대로 녹아 물이 줄줄 바닥에 흐르고 작은 방에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한 100개는 있는 듯하고 어지럽게 놓인 화투에 카드에 저는 더 둘러볼 것도 없이 여보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그냥 주말 부부로 살자 했습니다. 신랑은 밤이라서 주변 경치가 안 보여서 그런다고 훤할 때 다시 와보자고 하더군요. 진짜 큰 맘 먹고 한치의 기대도 없이 이사 전날 2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이건 뭐 밝은 날 보니 도룡뇽인가요 도마뱀인가요? 작은 생명체가 이리로 씩 저리로 씩 절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야, 얼마나 오염이 안 됐으면 자연이 이렇게 살아있을까? 태평한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불이 안 켜져서 못 봤던 계단에 먼지며 나방, 귀뚜라미, 사슴벌레, 이름 모를 벌레 3종 세트가 공동묘지 아니 희귀 곤충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집 주변을 보니 숲이 우거지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진짜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나방은 나비만 하고 모기는 잠자리만 했습니다. 이삿날도 오전에 완도에 도착했는데 사다리차가 없어서 오후 3시에 짐을 옮겨준다는 겁니다. 아, 진짜 완도 모든 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삿날 어린애 둘을 봐주시러 친정 엄마가 동행하셨는데 차에서 내리실 때 엄마의 안색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4층 현관 앞에 도착하자 복부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온 듯한 엄마의 한마디. 아이고, 집을 얻어도 어디 이런 썩바리 같은 곳에 얻었다냐. 썩바리 아니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그나마 청소 용역업체가 말끔히 청소를 해놓은 집. 창밖을 휙 둘러보신 엄마는 아이고, 하늘에 비행기도 손에 잡히겠다, 야. 하시는데 그 말씀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러고 보니 하늘도 가까이에 있는 것 같고 진짜 세상이 발 아래 보였습니다. 바다도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이삿짐도 오후에 온다고 하니 우선 배달 음식부터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중국집이죠? 여기 워커힐 빌라인데요. 거긴 배달 안 해요. 뚜. 두세 군데 더 전화를 해봐도 배달 퇴짜를 맞으니 친정엄마께서 또 날려주시는 사이다 같은 사투리. 아이고, 썩바리. 이런 썩바리 같은 집, 어이고.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닌 것 같다 하시며 차라리 밖에서 밥을 먹고 오자고 해도 마다하시고 속이 상하셔서 식사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앞집 분께 SOS를 쳐서 그나마 많이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집 번호를 받아와 이번에는 일부러 여기 어디인데요 하지 않고 주문부터 했습니다. 여기 짜장 곱빼기 2개, 탕수육 대짜 하나, 국밥 2그릇, 잡채밥, 볶음밥 배달이요. 네,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아, 여기는 워커힐 주소를 채 다 말하기도 전 사장님은 갈등하는 듯. 아,
거기는 좀. 저기 제발 좀 부탁드려요. 많이 시켰잖아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 오늘만 배달해 드릴게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저희 집은요. 어느 날은 거실에 도롱뇽이 딱 까맣고 조그만 게 얼마나 빠른지 애 둘을 안고 소파에 올라가 야 어떡해 하며 운 적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진해에 물리기도 하고 물 수압이 낮아서 욕실 변기에 물 한 번만 내려도 싱크대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설거지도 힘들고 세탁기는 반나절 정도 돌아야 겨우 빨래가 돼요. 겨울엔 또 외풍이 얼마나 심한지 이마가 시려서 잠든 애들에게 모자를 씌우고 양말을 신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실에 난방 텐트를 치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반쯤 살았을 때 주인의 채무 관계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썩발이. 친정엄마의 멘트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빼라 마라 이런 것도 없이 매일을 오늘 빼야 할지 내일 빼야 할지 조마조마하게 살았죠. 뱃속에 셋째도 곧 태어나는데 당장 다른 집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없고 모든 것을 저희 부부 힘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엄동설안에 언제 길바닥으로 나앉을지 모르는 상황에 몇 달을 시달리니 마음에 정착이 안 되더군요. 이참에 다시 광주로 가자니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많이 지쳐있던 그때 셋째 출산 장려금으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경매를 받자 신랑에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곳 전셋값도 안 됐고 나중에 팔 생각보다 당장 살 게 더 걱정이었으니까요. 3년을 살아보니 물수압 낮은 것도 진해도 외풍도 무시무시한 계단도 다 적응해서 차라리 이 집을 우리가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래층 이웃을 진짜 잘 만나서 6년 넘게 살아도 단 한 번을 층간소음 문제로 쫓아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다둥이인 저희 집은 다른 곳으로 절대 이사를 못 가겠더라고요. 남편은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조마조마 경매를 받던 날 마침내 저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둥, 저희 첫 번째 집 워커힐 빌라. 불안감 없는 우리들만의 첫 집이 생긴 거죠. 남들 보기엔 어쩔지 몰라도 저희 둥지가 생긴 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답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올 땐 아들, 딸 둘로 시작했는데 이사 온 지 6년이 지난 지금은 아들, 딸, 아들. 네, 그렇습니다. 저의 첫 집은 아들 넷에 다이아몬드 딸 하나 있는 다둥이 집이 됐답니다. 옥상에 10개의 빨랫줄 가득 빨래가 펄럭이고 사방에 바다가 보이고 여름이면 아이들 옥상 워터파크가 개장되는 곳. 완도타워랑 가까워서 산책길도 참 예쁘고요. 이중창 공사를 해서 이제는 빗물도 안 새고 작은 바람에도 창문이 들썩들썩 윙윙 하던 귀신 소리도 안 들려요. 제주도 배, 청산도 배 오가는 거 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람 많이 불고 눈 오면 차량 운행도 안 되는 이곳은 언덕 위 워커힐 빌라. 오늘도 이곳에서 독수리 5남매와 저희 부부 7식구는 곤충 관찰하고 산딸기 먹으며 알콩달콩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야, 이름이 워커힐 빌라인 게 굉장히 재밌어요. 완도타워 근처에 워커힐 빌라. 아, 네. 진짜. 중국집 아저씨들도 뭐 거긴 배달 못한다. 네. 이 사연도 사실은 이게 참 아픈 일일 수 있는데 아주 경쾌하게 네, 표현해 그랬어요. 주셔서 예, 저희가 네. 아주 재밌게 읽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우수상 수상으로 상금 300만 원과 상패를 받으실 정경숙님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에 온 가족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2018 신춘 편지쇼 나의 첫집 수상작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